네, 계속해서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다 같이 들으셨지만 신지호 부총장 나오셔서 지금 어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다소 좀 냉각기 휴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지호 부총장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야 뭐 이제 12월 달 있을 김건희에서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뭐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냉각기 얘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논란을 벌일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논란들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의견인데 와서 익명으로 표현해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그런 거고 기본이 만약에 뭐 대통령 비난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든 글 사람 누구야? 라고 해서 찾아본다면 그건 익명이라는 그런 게시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계속 현재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지지층을 축소해 왔어요. 조금이라도 지지층을 늘리지 않고 그나마 보수층도 자꾸 갈등하고 분열되고 하면서 지지층을 축소해 왔는데 이제는 또 친윤, 친한이 싸운다? 그러면 또 한 번 축소되겠죠, 지지층이.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한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네,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논란 뭐 3주째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특검법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한동훈 대표의 기류 변화를 어떤 기대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류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다만 용산에 대해서 자신이 화가 좀 났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언제든지 특검법 찬성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이는 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여당 대표가 뭐 네가 요겠냐 내가 요겠냐 너도 하지 않았냐 요 정도 수준에서 3주째 지금 이런 비판을 서로 간에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고 또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잘못한 거 맞지 않냐 이런 점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못했고 이미 사과 시점을 놓쳤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과한다는 것도 좀 생뚱맞는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너무 늦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망가졌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너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한동훈 대표한테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을 보고 좀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가볍게 정치한다는 모습이 들어서 좀 본인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의 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민주당과 최 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는.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즉시 고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제출이나 열람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되거나 열람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뭐 감사원장 탄핵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뭐 따져보니까 뭐 1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면서요.
뭐 검사들도 그렇고 처음에 행안부 장관도 예. 그렇고 지금 방통위도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해서 기능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야당이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준석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렇게 해서 정부 기능을 못하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야당 때문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그 감사원장이 국회에 증언하는데 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문제 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고발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탄핵을 하려면 뭐하러 공수처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야당이 스스로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정말 야당으로서 초거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밖에 못하는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탄핵 중독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역풍이 수십 차례 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불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뭐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부하처럼 보이고 감사원장도 대통령의 부하처럼 보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검찰에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감사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뭐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7차례 정도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정말 부실한 감사였거든요. 그리고 준공 도면조차 없이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지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준공 도면이 없는 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 국가 기밀이니까 뭐 대통령실이니까 이게 감사를 제대로 못했을 거야. 뭐 국가 기밀일 거야 했는데 그거 보면 드레스룸이라는 거잖아요. 드레스룸 가지고 뭐 사우나 시설 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국가 기밀일까요? 그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성이 없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도 한 30억 공사에 15억 정도의 공사비가 부풀렸다고 기소됐다는 건 대통령실의 공사는 정말 완벽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절반 이상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에서 얼마나 공사가 제대로 형편없이 됐을까. 근데 이것도 감사를 못해?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은폐하는데 감사원이 상당히 지금 일조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뭐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도 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탄핵당하기 싫으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어떤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물론 직무대행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감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업무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뭐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감사원의 기능이 일정 부분 마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대행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최재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현 정부를 뭐 감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감사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 위반이 있었다. 그럼 좀 공수처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뭐 일반적으로 정말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뭐 현재 역풍이 안 본다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고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도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짧게 짚어보면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예. 어떤 비의사실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다수 의석에서 어떤 부결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도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좀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또 구속되는 것이 또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국회가 이렇게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것들은 결국 검찰 수사의 좀 과도한 부분에 대한 견제를 양당이 모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